자, 아까 전에 잘못 봤던 거를 우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F형은 0이고요. gx라는 애가 0,0에서의 접선이라서 F'0이 x-0 더하기 F형 외웠었죠. F'0x로 정리가 되고 우리가 그걸 그냥 mx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G형은 당연히 0이죠. hx라는 애를 절대값 fx 더하기 gx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k,0 h의 k,0에서의 접선이 y는 0이래요. 그 말은 h'k도 0이고 hk도 0이란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k를 대입한 값은 fk의 절대값 더하기 gk인데 이게 0보다 크잖아, 그치? 0보다 크죠? 그런데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얘가 0보다 작다는 거고 0,0에서 출발한 애가 마이너스가 뒤에서 나온다는 건 m이라는 게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hx는 0의 실근 중에 제일 큰 걸 우리가 12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점이 12가 있는 거죠. 맞아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의 교점이 0, k, 12와 같은 애들이 있는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얘가 제일 크다는 것까지 알아요. 어쨌든 0,0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를 0,0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0,0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k겠죠? 그리고 저기 뒤에 좀 밑에 얘를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같은 점이 12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 상황을 식으로 쓰면 fx는 ax 제곱에 x-k 더하기 mx입니다. 0에서 접하고 k를 지나고 누구랑? mx랑. 근데 h'k는 지금 k라는 애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절대값 fx는 마이너스가 붙는 값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k라는 애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란 말이야. 올라간 부분이죠. 그래서 fx가 다음과 같이 써졌을 때 이제 h'k는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g'k는 뭐 상관없죠. 계산하면 그냥 m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얘를 미분해서 k를 대입하면 얘 지우고 k 대입하면 ak제곱 더하기 m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워져요. 즉 마이너스 ak제곱만 남는데 그게 0이다. 말이 안 됩니다. k는 0이 아니고요. a도 개수니까 당연히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나왔다는 건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최고 차항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0보다 1이 아니다 라는 보장을 깔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걸 고려했어야 됐고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얘는 후보가 두 개라서 0보다 작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 그리면 절대로 얘랑 얘가 같아지는 지점이 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0,0은 저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졌다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 k라고 따로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얘랑 직선이랑 같아질 수 있는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근 12는 여기 있어야 되고 오히려 k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 그러니까 여기가 gx잖아요. 그 g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기존에 여기 플러스였던 애랑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접하든 지나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h'k가 둘 다 0이라는 것은 h'k를 지금 이 그림에서 따지면 그냥 f'k죠. 왜냐면 지금 여기 원래 fx가 이거 플러스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안 붙죠, 쟤처럼. 그래서 f'k 더하기 m이고 식이 아까랑 달라져서 식이 이거기 때문에 왜냐면 0에서 접하고 11을 지나잖아요. 누구랑? y는 mx랑.
그래서 여기다가 미분에서 k를 대입하면 2ak 제곱 2ak의 k-2 더하기 ak 제곱 더하기 m 여기까지 f'k고요. 거기다가 m만 더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얘가 되고 h'k 0이라는 걸 밝힐 수 있죠.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이때 hk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k를 대입하면 ak 제곱에 k-12 더하기 mk 그리고 여기가 fx고 그 다음에 다시 mk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는 값이 0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hk도 0이니까. 그럼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기 때문에 m이라는 것을 얘를 이항한 값 -ak에 3k-24라고 대입을 해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k가 6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k가 6이라는 게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6 대입하면 6 대입하면 -6 그래서 -36a 더하기 2m이 0이라서 m은 18a가 됩니다. 즉 fx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18ax니까 18x로 하고 a를 묶을 수 있죠. 자, h3이라는 건 f 절대값 절대값 f3 더하기 3m인데 3 대입하면 9 곱하기 -9 더하기 18 x니까 54 -27입니다. 그래서 -27a a는 18a니까 플러스 54a 즉 27a가 문제에서 말한 -2분의 9이므로 a는 -6분의 1 그에 따라 m은 -3이 나옵니다. 이때 h6이라는 건 절대값 f6 더하기 6m이고 여기다 6 대입하면 a 곱하기 36 -6 -216 더하기 108이라서 -108a가 되고 m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18a니까 플러스 108a라서 0이 되죠. 11m이라는 건 여기다가 대입하면 121 곱하기 -1 그래서 -121에다가 198를 계산하고 그럼 얼마죠? 198 계산하면 77a가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11a, 198a를 계산해주면 근데 여기 지금 77a인데 절대값이죠. 그래서 -77a 더하기 198a인 121a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 -6분의 121이 돼요. 얘는 0이고요. 자, 이 둘을 뺀 거에다가 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6분의 121. 답은 12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어려웠죠? 나도 지금 엄청 헤매서 여러분 더 어렵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잘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0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선 접었는데 이거 내가 플러스로 계산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얘로 이제 확정되는데 저게 틀렸으니까 저 그림이 틀려서 이 그림으로 확정되는데 이 그림으로 이제 확정된 다음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계산 과정 중에 여기 x를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계산이 이상하게 안 나와서 한참 헤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가 있을 때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다? 그래도 좀 깔끔하게 썼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식을 좀 깔끔하게 푸는 걸 연습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어서 평가원 문제들 보겠습니다. 이거 다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일단 11번부터 볼게요.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극대값이
27분의 7이래요. f 프라임 x부터 구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 제곱이라서 6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된다면 xx 2aa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a와 2a를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27분의 7이래요. 그럼 이제 뭐 해봐야 돼? 마이너스 a를 대입해봐야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5a 세제곱 12, 7a 세제곱이 27분의 7이므로 오케이, a가 3분의 1이고, 그에 따라 f3은 54 마이너스 27a 마이너스 36a 제곱인데 5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답은 41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사실 조금 전에도 계속 그래프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냐 이런 거죠. 다시 한번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극대를 갖는 값과 극소를 갖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2대1 비율 관계, 여기도 2대1 비율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모든 3차 함수는 이 둘의 가운데인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이 점을 특별히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3차 함수에서는 이 극대랑 극소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접선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 문제들도 싹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어서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래프를 계속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정리하자면 이렇게 2대1 비율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 여기서 그럼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쓸 수 있는 아이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상관없어요. 지나는 것과 접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fx를 이렇게 지나고 접하는 거면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나는 건 하나짜리, 접하는 건 제곱, 그리고 이 mx 더하기 n을 써주기만 하면 우리가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로선이면 조금 더 편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가로선과 접하는 부분, 극대랑 극소를 기준으로 식을 작성해주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극값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 한번 그럼 오랜만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렸으니 4차 함수 그래프와까지의 대형을 좀 판단하자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거와 이런 형태, 그렇죠? 4차 함수 그래프는 얘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 형태가 있습니다. 얘랑 얘를 구분하는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도함수의 근이 1개 또는 0개 있으면 이 그림이고요. 2개 있을 때만 이 그림이 확정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마찬가지로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 결정된다 말했습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돼요? 맞아요. 근 간의 간격이고, 근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이처럼 이쁜 W가 되어 있지만, 근 간의 간격이 다르다면 찌그러진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멀수록 더 많이 내려가거나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4차 함수에서도 비율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단히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은 여기 파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형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이 관통하는 건 하나짜리 인수, 접하는 건 2개짜리 인수, 임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 거의 다 해결됩니다. 거의 다 해결돼요. 아까처럼 이제 특정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에 합당한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죠.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극값이 형성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7이 되고요. 3 대입하면 27, 27, 마이너스 39 이렇게 될 겁니다. 얘에 대해서 xgx라는 애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대요. 절대값 xf(x-p) 더하기 qx. 근데 gx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xgx에 대한 말을 했잖아. 그치? 그럼 gx는 뭐야? x로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x로 나눠주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얘는 우리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x-p 더하기 q라고 쓴다면 gx라는 것을 나눌 때 이 x의 크기에 따라 gx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x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절대값 x도 x니까 그냥 gx가 절대값 fx-p 더하기 q가 되고 만약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이게 gx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럼 이 gx라는 것은 요 3차 함수를 p만큼 q만큼 이동한 것과 p만큼 q만큼 이동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p만큼 q만큼 이동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시킨 다음 0을 기준으로 접었다는 이야기예요.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 후 x가 0보다 이동 후에 이제 0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x축 대칭했다는 이야기예요. x축 대칭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수한 데를 기준으로 만드는 걸 편하게 하니까 만약에 저 3,-39를 이동했다고 합시다. 3,-39를 0,0으로 p,q만큼 잠깐만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0, 얼마죠?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있죠. 얘를 기준으로 p만큼 q만큼 대충 이동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p랑 q가 0보다 크다 했거든. 여기를 만약 1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1을 기준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0은 어디예요? 0은 여기가 0,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x축 대칭이에요. 여기보다 큰 부분은.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fx를 이동한 다음에 이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다시피 저 1,-7과 3,-39가 있는데 저거를 기준으로 하는 애를 p가 1이고 q가 1이라면 0,-6과 4,-38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걔를 0보다 큰 부분을 x축 여기 있잖아, 위에 있잖아, 걔를 기준으로 대칭한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대략. 그쵸?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려지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뭐야? 연속이 아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gx가 연속이래. 연속이려면 얘랑 얘랑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여기가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g에다가 0 대입하면 0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x축 대칭을 했을 때도 떨어져 있지 않거든. 그쵸? 맞아요. 자, 그랬는데 심지어 이제 여기에서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가 한 개 있대. 한 개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를? 마이너스 1,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가 한 개 있다. 마이너스 7을 0,0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그럼 P가 1이고 Q가 7인 거죠. 그러면은 fx-1 더하기 7이라는 애의 그래프는 0,0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뭐예요? 아, 자, 이거 말했네. 이동은 절대값 취하고. 자, 그래서 절대값을 취합니다. 어떻게 되죠? 이미 미분 불가능한 거 생겼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걸 x가 0보다 큰 부분, 어디? 여기 있는 부분을 뭐 해? 다시 돌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전히 미분 불가능한 거 하나밖에 없죠. 얘가 답이에요. P는 1이고 Q는 7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특수한 얘들은 그 값의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만 이해해주면 돼요. 저 gx의 의미가 뭐냐? x를 p, y를 q만큼 이동 후에 절대값을 취한 다음 그 다음에 0보다 큰 부분을 x축 대칭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만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랑 똑같은 라인 할까? 2대1 비율관계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9죠? 이게 좀 편하니까. P가 3이고 Q가 39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잖아. 여기가 0,0이 되고 얘는 6,0이 되겠죠. 맞아요. 얘를 이동했어요. P가 3이고 Q가 39인 경우에요. 그럼 얘를 뭐부터요? 이동했으니까 절대값 하죠. 맞아요. 그리고서는 얘를 접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x가 0보다 큰 부분은 접잖아. 그럼 어떻게 돼? 미분 다 가능하죠. 맞아요. 전부 다 미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럼 또 뭐도 있을까? 만약 내가 아까 하려던 거 해야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P가 2고 Q가 14라면 이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P가 2고 Q가 14라면 여기가 0,0인 그래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뭐 한다고? 절대값 했죠. 그쵸? 그 다음 0 이상인 부분은 뭐예요? 다시 X축 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거 2개 있죠. 맞아요? 밑에는 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말했네? 반대로 말했네?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좌우 대칭한 거라서 모양은 똑같은데 설명을 반대로 했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만 붙어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만 대칭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긴 했지만 그림의 아이디어는 이해가 가죠. 그렇죠? 얘가 절대값을 해서 일반적으로 꺾인 애가 되는데 0,0을 지나니까 걔를 다시 x축 대치하면서 여기는 미분 가능이 돼버려. 그럼 미분 불가능한 게 미리 있었어야 돼. 다른 데에. 그게 어디였냐? 그러려면 이런 그림이어야 됐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절대값 하면서 미분 불가능이 생겼잖아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하면 미분 불가능이 반드시 생겨요. 그게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두 개는 안 나오고요. 하나냐, 세 개냐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이제 하나라고 했으니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생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번 보도록 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고요.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고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고 했어요. 감소와 증가는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를 씁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 자, 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개 보면? 대칭이죠. 뭔 대칭이야 근데? y축 대칭대? 얘가 없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b가 없으면 이러면 x축 대칭이지. 마이너스 b가 있잖아. 0, 마이너스 b 기준으로. 아, 뭔 말이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0, 마이너스 b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럼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원래. 맞아요? 얘 기준으로 여기만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0보다 큰 부분 뭐 어느 걸 기준으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만든다고 하면 얘를 그리고 이 부분만 0보다 큰 부분만 0, b에 대해서 접어 올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접어 올렸다.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요. 말로. 그래프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을 돌려 올렸다라고 할게요. 접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았죠? 0, 마이너스 b가 그래서 지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x축이라고 하면은 x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y는 마이너스 b를 축으로 하는 대칭입니다. y는 마이너스 b를 축으로 하는 대칭인데 이해 못할까봐 그냥 접어 올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칭축이 이제 x축, y축이 아니라 가로선 y는 마이너스 b인 거죠. 쓸까요? 대칭축이 y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대요. 자, 무슨 말이야? 감소와 증가의 의미는? F'이 근데 이하였다가 F'이 0 이상이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0이겠네. 그래서 B가 2A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지나는데 마이너스 1,0은 지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0보다 큰 부분은 뭐 한 거야? 접어 올린 거지. 맞아? 그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지금 A와 B의 최대 최소가 나온대요.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고민 시작해요. 원하는 건 프라임이 0 이하 0 이상이란 거지. 근데 여기를 지나는 애가 여기를 지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걔가 0 이상이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잠시만. 아, 그쵸. 마이너스 1 기준으로 0 이하만 있고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0 이상이 된대. 어떻게 된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쵸?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
맞아요? 지금 여기서 접어 올린 거니까. 여기 점이 뭐야? 아, 그러면 마이너스 b만 0보다 이상이면 되네. 그렇죠. 끝났어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a는 2분의 1 이하다. 자, a 더하기 b라는 건 결국 3a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2분의 1 이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5가 되겠죠. 자, 문제는 뭐예요? 최소값이 어디서 등장해? 여기서 등장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최소값. 등장할 건덕지가 뭐가 있죠? 등장할 건덕지가 없어. 맞지?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2차 함수를 열심히 봤는지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축이죠. 축이 여기 있죠. 맞아요? 이 그림의 전제 조건은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림이에요. 만약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야. 걔를 접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얘랑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야?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0보다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0 이상이어야 되잖아. F'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둘 다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a가 0부터라고 제약되잖아. 축 때문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a를 F' 마이너스 a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얘가 2a 마이너스 1이므로 얘가 0 이상, 즉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a라는 게 어떻게 되죠? 0보다는 작되 근의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3a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값 2분의 5와 마찬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여기다 대입한 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뺀 값은 2분의 1인데. 네. 자, 그래서 얘랑 뺀 값은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돼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뿐만 아니라 2차 함수 그래프 또한 여러분들이 잘 그려줘야 되고 F' 증가와 감소를 저 원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요. 증가와 감소는 반드시 프라임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F', G' 이게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프를 두 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정답률이 엄청 낮았죠. 그렇죠? 정답률 되게 낮았죠. 그 이유가 이 두 개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소에 2차 함수를 얼마나 꼼꼼하게 그렸냐에 따라 다릅니다.
4번 수능 문제네요. 삼차 함수 fx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알려줬죠. 연속인 애가 있는데 fx는 f1 더하기 x 마이너스 f 프라임 gx. 뭔 생각이 들어요? 넘기고 나눠주면 이게죠. 맞아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x, fx부터 1, f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니까. 그쵸? 이 두 점의 선분의 기울기랑 기울기와 f'이 같도록 되도록 하는 괄호의 값을 gx라고 설정한 겁니다. 실제로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애는 두 개 있어요. 그쵸?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3차 함수에서 얘랑 이 기울기랑 똑같도록 하는 프라임은 두 개 있잖아. 그 중에 이 두 x의 값이 gx의 값이래. gx란 걸 이 괄호로 다루겠다는 이야기예요. 괄호를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gx로 말하겠다고. 알았죠? gx라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의 근이라고 인식해줘야 돼요. f'이 제가 되도록 하는 그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gx라고 설정한 겁니다.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때 gx의 최소는 2분의 5라고 했고요. f0은 마3이고 fg1은 6이래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게 최소값이라는 게 왜 뜬 거야? 이게 최소값이 왜 나와? 어떻게 최소값이라는 게 나와? 자, 얘를 들어봐야 돼요. 1이라는 데 대략 어디 있을 찍어봅시다. 1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아무 데나 말해봐. 여기라고? 네. 여기 1에서 x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랑 1이라고 해. 여기랑 평행하도록 하는 이 기울기랑 똑같도록 하는 f'은 두 군데 있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gx로 설정할 건데 g1로 설정할 건데 gx죠. x 어딘지 모를 때. 그럼 여기에 x의 좌표를 gx라고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추격 안 해요. 왜? 2분의 5가 최소라며. 그럼 이 최소라는 멘트는 왜 튀어나온 걸까? 왜냐면 만약에 x가 여기로 작아졌어. 그럼 gx는 여기죠. 얘랑 평행한 거니까. 그치? x가 여기면 gx는 여기죠. 맞아요? x가 여기면 gx는 여기죠. x가 여기면 gx는 이쯤이죠. 이 둘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얘는 취급 안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점점 이 gx가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까지 오겠는데? 야, 그럼 돼, 안 돼? 2분의 5가 아니잖아. 이 그림이 아닌 거야. gx가 최소가 왜 나오는지는 이해가 가요? 맞아요? 그럼 1을 옮깁시다. 1을 어디에다 옮길까요? 이번에 어디에 옮겨볼까? 사랑 어디로 옮겨볼까? 여기로 하겠다고? 오케이. 여기를 1이라고 그냥 대략 잡아보겠습니다. x를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랑 평행한 애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gx. x가 옮겨졌어요. 그럼 얘랑 평행한 애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여기랑 평행한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쯤에.
여기랑 평행한 애도 이쯤에 있을 거냐? 얘는 취급 안 하겠다고. 그쵸? 여기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얘랑 평행한 애는 여기랑 여기 하나 있겠죠. 그쵸? 근데 x가 여기로 옮겨졌어. 근데 x가 여기로 옮겼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건 실제로 여기에 있을 때랑 똑같죠? 내가 x를 여기로 잡았어. 근데 그건 여기 있을 때랑 똑같죠? x를 여기로 잡았어. 근데 그건 x가 여기 있을 때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x는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얘랑 얘와의 관계가 아니라 얘랑 얘와의 관계처럼 다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라는 멘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뜬 겁니다. 그럼 이 최소값은 실제로 언제일까? 얘가 지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면 어느 선을 기점으로, 어느 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다시 올라가게 될까? 2분의 5. 왜 2분의 5가 뭔데? 방금 내가 그린 상황에서 2분의 5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닙니다. 맞아요. 접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일 때 요쯤에 있죠. 여기일 때 이쯤에 있죠. 여기일 때 이쯤에 있죠. 그리고 접할 때는 여기 지 스스로예요. 접할 때는 자기가 됩니다. x가 그냥 얘예요. 근데 다시 접하는 게 아니라 살짝 더 왼쪽으로 갔죠. 그럼 그게 얘가 돼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 2분의 5는 뭐냐면 1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라고 했을 때 gx가 연속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gx는 이쪽에만 있거나 이쪽에만 있어야 돼요. 연속이라는 말 때문에. 왜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쪽 또는 이쪽에만 있어야 됩니다. x가 천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불연속이 되잖아. x좌표가 여기였는데 여기로 바뀌었잖아. 그럼 불연속이 되죠. gx 지금 연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니? 두 번째 줄에 연속인 함수 gx.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만약 2분의 5라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은 애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고 해. 그럼 2분의 5에서 갑자기 뭐가 된 거야? 한 2분의 3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못 올라가냐고? 아,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고? 그럼 최소가 없잖아. gx는 얘를 따라가는 애긴 해. 근데 최소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가다가 계속 따라가도 돼. 네 말대로 맞지? 그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한 거야. 올라간대. 그게 가능한 상황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gx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네 말대로 따라가도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한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여기 아니라 여기라고 했을 때 얘랑 평행한 거를 여기서 잡겠다고. 여기 가운데로 잡는 게 아니라 얘로 잡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그림은 최소가 변곡점을 잡았을 때 최소가 2분의 5라는 거에서 깨져요. 그렇죠? 더 내려가니까. 근데 얘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가 결론적으로 fx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1,f1이고요.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2분의 5, f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식을 쓸 수 있죠. y는 fx는 1에서 지나고요. 2분의 5를 해서 접하는 애가 되며 그 직선은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하죠. 최고차는 계속 1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FG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F0은 마3이라는 건 0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25 더하기 n. 이게 마3인 거라서 n은 4분의 13 이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FG1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G1이라는 건 x-1분의
fx-f1은 f'G1이 되도록 하는 건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되잖아. 그럼 안 되지. 0분의 0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은 이게 원래는 극한값이긴 하지만 연속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G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얘는 f'1이잖아. f'1이랑 똑같은 f'G1이 누구냐고. 당연히 G1은 1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값이 2분의 5라 했으니까. 맞죠? 그럼 G'1이랑 똑같은 건 누구예요? G1이랑 똑같은 애는 누구예요? 누구야? 응? 1은 안 된다고. f'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존재하죠. 이 점에서의 변곡점 누구예요? 물론 변곡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차 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2차 함수가 되죠. 그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둘이 같다고. 왜 같아? 대칭축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프라임 x의 축을 찾아야 돼요. f 프라임 x라는 건 x-2분의 5의 제곱 2 곱하기 x-1 곱하기 x-2분의 5라서 더하기 얘는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5 잠깐만 2x 제곱 마이너스 2, 5, 7 7이랑 누구죠? x제곱 마이너스 5 12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축이 4가 돼요. 지금 따져보니까 축이 4네요. 축이 2네요. 그렇기 때문에 1과 대칭인 애는 축이 3이 됩니다. 왜냐면 f'1과 똑같은 건 f' 뭐라서? 3이라서. 맞나요? 축 3 맞나? 아 이거 헷갈리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7x 3x제곱 마이너스 12x라서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축은 2가 되고요. 그래서 1의 대칭인 1의 2의 대칭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이 3인 거라서 F3이라는 값, 저기다 3을 대입한 값.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m 더하기 n이 얼마다? 6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3m 더하기 n은 n이 지금 4분의 13이잖아요. 그게 넘어가면은 2분의 13이고 그래서 m은 12분의 13이고 숫자가 너무 이상한데? 잠깐만 2분의 1 넘어가면 11 4분의 22 4분의 9 4분의 3 네, 4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F4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3 이게 되는 거라 4분의 27, 4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수능 문제죠. 이런 아이디어를 익혀달라는 거죠. 적어도. 아까 그 교육청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겠어요. 아까 뻘짓한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모자란 시간이 더 모자라졌네. 자, 15번 보겠습니다. 활용. 이거 다음에 적분이죠.
자, 일단 조금이라도 더 합시다. 15번 볼게요. 나눠서 할 걸 그랬나? 15번 최고 차인 개수가 1인. 그러니까 보통 알려줘요. 이렇게 안 알려주면 거기서 의심을 해야 된다. F'A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이 2다. 무슨 말이에요? A가 2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2보다 크면 F' 0 이하인 A의 최대값. 네. A가 2보다 크면 F'X는 A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A가 2보다 크면 증가만 한다는 이야기야. 더 이상 0인 부분도, 0 이하인 부분도 없다는 겁니다. 4차함수잖아. 그치? 4차함수 개형이 4개 있죠? 맞아요? 4개 있어요. 상상을 해야겠죠?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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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지에 따라서 물론 얘는 우리가 찌그러진 게 이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면 여기가 2고요. 이 그림이라면 여기가 2고요. 이 그림이면 여기가 2고요. 이 그림이면 여기가 2고요. 이 그림이면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그쵸? 이보다 큰 부분은 증가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후보가 5개 있는 거죠. fx는 k인 x의 개수가 다시 x가 fx는 k. 그러니까 근이죠. 근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가 3분의 8이다.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인 게 있대. 근데 그거의 최소값이 있대. 그리고 그게 3분의 8이래. 가로를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라고 한 순간 얘 글렀죠. 얘 글렀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3개인 애가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아마 아닐 것 같아. 그치?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누구야? 얘 아니면 얘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8이냐? 교점 3개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8이냐? 여기가 2, 네. 여기가 x는 2고 y는 3분의 8이냐?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하나를 걸러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하는 게 f0은 0이고요. f'1은 0이에요. 자, f'1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0인 거지, 1에서. 근데 여기가 2잖아. 그럼 1이 0인가 봐. 그치? 근데 뭐야? f0도 0이래. 자, 근데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건 0이 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죠. 3분의 8보다 작아야 되잖아. f0은 3분의 8보다 작아. 근데 지금 이 그림이면 3분의 8보다 작은 0이 있을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확정이에요. 2,3분의 8이고요. 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이쯤에 있을 거고요. 여기가 1, 뭔지 모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fx를 구해달래요.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f'x가 기울기가 0인 애가 얘랑 얘잖아. 그치? 여기 모르죠? 그래서 이걸 k라고 잡고 x4 x-k x-1 x-2 이렇게 했으면 힘들지만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4 x 세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2k k 3k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k 4x 세제곱 4 곱하기 3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k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8k f0은 0이기 때문에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3 더하기 k의 x 세제곱 더하기 2 3k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8k x가 되고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f2가 3분의 8이다 만 대입해주면 16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3분의 32k 더하기 2 대입했으니까 8 24k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16k가 됩니다. 얘랑 지워지고요. 두 계산은 이게 3분의 이게 8k이고 3분의 16k 마이너스 3분의 16k가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뜨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3분의 8k죠. 네, 고마워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래서 F3이라는 건 81 마이너스 27 9 36 곱하기 2니까 7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8 24가 됩니다. C 틀렸네. 잠깐만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계산이 이 K가 틀려서 답이 이러면은 24가 떠야 되는데 답이 좀 잘못됐네요. 2를 대입하면 16, 2 대입하면 3분 여기가 지워지고 4, 8, 32 그리고 8, 4, 32 네, 3분의 K 플러스 8, 3, 24K 4, 4, 16 마이너스 16K 얘랑 계산해서 8K 3분의 24K니까 마이너스 3분의 8K 16, 32, 마이너스 16에서 지워지고 왔는데 K 2K 더하기 2 A, 2A 2 1, 2 A 3 더하기 2 아 이거 전에 풀 때 계산을 잘못했는데 몇 번이지? 15번 마이너스 9가 맞나요? 여기 F3으로 쓸 때. 3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 9 땡큐 네 이러면 됐네요. 마지막에 계산이 틀렸네요. 그쵸? 질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 하나 다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 하나씩 제거해주고 하나 조건에 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그림까지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년 문제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저 4개 중에 제일 밑에 거가 제일 안 나왔었어 여태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요령들을 저 3개, 저 2개, 가운데 2개를 기준으로 많이 형성했거든. 여기 2개. 2개 기준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공략법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공략법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저 맨 마지막 걸로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계산량이 늘어요. 계산량이 느는 게 이제 결과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 4차 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적분에 대해서도 4차 함수가 꽤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 두 개에서 나오는 그 간단한 풀이 방법들을 싹 다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작년에 많이 발현됐고,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등장했고, 작년에 많이 발현됐고, 아마 여러분까지도 기존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좀 긴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연습이 없이는. 알았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는 더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간단한 거 일단 21번 정도까지만 해보죠. 21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치고, 다음 시간에 한다 칩시다. 자, 일단 20번부터 볼게요. 21번까지만 할게요. 20번. fx가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더하기 10x에 대해서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 실근이 4개가 됐다. fx 더하기 x를 그래서 써봅니다. x 써보면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더하기 11x라서 이거 2분의 1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1이거든? 그쵸? 18이죠? 20이죠? 무슨 일이냐면 얘 그냥 0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판별식 쓰면 81 마이너스 88이라서 0보다 커요. 판별식 0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fx 더하기 x는 딱 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부호가. 무슨 말이냐? fx 더하기 fx 더하기 x의 절대값이라는 애는 x가 0보다 크면 그냥 플러스가 돼서 2fx 더하기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만 얘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EFX도 우리가 쓸 수 있죠. EFX 뭐야? 저기다 2 곱한 다음에 x 더한 거잖아.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1x가 x가 0 이상일 때의 모습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찾는 애예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맞아요?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1. 마음에 좀 안 드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EFX 더하기 x EFX 더하기 x. 자, 근데 이거랑 지금 내가 원한 건 6x 더하기 k와의 관계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랑 6x 더하기 k와의 관계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죠.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5x 그리고 마이너스 7x 이것과 y는 k와의 관계로 다루겠습니다. 어차피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넘기고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얘도 그래프가 좀 깔끔해질 거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이거라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고요. 0보다 클 때는 1과 5에서 극값을 갖고 1과 5에서 극값 가지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7x 1과 5에서 극값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1을 대입하면 7이 되고요. 5를 대입하면 숫자가 좀 기분 나쁜데 그건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 찾으라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1, 2, 6까지. 그래서 합은 얼마? 2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쟤랑 6x 더하기 k. 그래서 우리 가로선으로 봐주는 게 편하다고 말했죠. fx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fx 더하기 x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저 fx 더하기 x의 절대값도 명확하게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3차 함수만 주면 너무 간단한 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 꼬아내고 싶은데, 꼬아내는 아이디어로 많이 쓰는 게 구간 나누기 또는 절대값. 근데 구간 나누기를 강제로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절대값이 나오죠. 절대값이 이제 미분 가능성도 훼손시키고, 그리고 이제 연속이냐 이런 것도 묻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제돼요. 많이 출제되니까. 그쵸? 절대값은 잘 알아야 돼요. 21번까지만 할게요. 21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빡세겠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좀 간단해서 금방 하고 끝낼게요. fx는 2분의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래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이 짓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수학 1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수학 1에서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fx와 t를 기준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일단 헷갈리니까 x에 t를 대입해보면 ft는 마이너스 ft 더하기 2ft라서 둘이 실제로 같죠? 그러니까 얘도 t, ft, 얘도 t, ft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뒤집어? 그쵸. 말 잘했어요. 얘의 의미는 이겁니다. t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접는다는 거예요. 돌린다는 거. 접어 올린다 이렇게. 다른 말로 y는 ft 대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t를 내가 그래프 그렸어요. t가 만약 여기라면 이 부분만 접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접어 올린다는 게 접어 돌린다? 돌린다고 표현할까요?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80도. 오케이? 그게 이제 y는 ft라는 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자주 나오죠. 이 표현이. 맞지? 왜?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주어주고서는 변화를 가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절대값 또는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면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gx, 뭐 t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요? t가 만약 얘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쵸? t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질 건가 봐. 근데 gx는 0이 서로 다른 개수를 ht라고 할 때, gx는 0에 근의 개수가 ht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HT가 T는 A에서 불연속이 된대요. 근데 그게 A가 두 개랍니다. 무슨 말이지? 상상이 안 가죠? 많이 그려봐야 돼요. 정말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예시를 들면서 그려보고 있잖아. 그치? 자, X축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대략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좀 그러니?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T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만약 T가 여기라면 접히죠? 교점 몇 개요? 4개죠? T가 여기에요. 접었죠? 교점 몇 개요? 4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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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도 4개죠. 그쵸?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몇 개예요? 3개로 바뀝니다. 불연속 떴죠? 맞아요? 불연속 한 번 떴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요. 이거죠? 자, 근데 이제부터 문제요.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얘가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얘가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점 여전히 2개네 지금? 맞죠? 2개가 된지 어느 순간? 이거 3개 다음에 2개 된 거죠? 자, 그럼 교점이 만약에 요쯤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다시 3개가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다음에 교점 몇 개요? 4개가 됩니다. 불연속 한 번 더 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교점이 몇 개야? 다시 3개가 됐네? 불연속 한 번 더 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전히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니? 2개로 바뀌었네? 그러다가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연속인 거 너무 많지? 땡! 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려진 애는 기각. 3,8이니까 X축이 여기 I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그 다음 후보는 누구야? 당연히 여기가 좋아하는 건 뭐야? 접할 때를 상상합니다. 자, 교점 지금 3개죠? 맞아요? 3개예요. 3개예요. 2개예요. 2개에서 하나를 바꿨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 불연속이야. 그치?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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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개가 생기죠? 2개에서 3개로 되는 거는 어차피 같은 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3개예요. 3개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2개가 되죠? 맞아요? 불연속이 한 번 더 떴죠? 3번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기각입니다. 이 그래프도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얘예요. 오케이? 자, 교점 2개예요. 맞아요? 2개예요. 2개예요. 하나가 됐죠? 그래서 불연속 한 번 떴어. 맞아? 불연속 한 번 떴죠? 교점이 계속 하나하나가 되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교점이 개수가 하나가 추가로 다시 생기니까 원래 없다가 불연속이 2번째 떴죠? 맞죠? 맞아요? 불연속이 2번째 뜹니다. 그러다가 2번째 뜨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기준 접으면 얘를 기준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아까 방금 교점 2개였는데 하나로 바뀌었잖아. 불연속 한 번 더 떴죠. 3번입니다. 이 그래프도 아니죠. 그럼 뭐야 답이? 답이 없는데? 자, 불연속이 3번 뜬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원래 여기에선 반드시 불연속이 얘가 올라오면서 반드시 불연속이 한 번 필수적으로 떠요.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없는 순간이 생깁니다. 반드시. 왜냐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아무리 X축이 멀리 있어도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하늘 위에서 놀거든. 그러니까 불연속이 반드시 교점의 횟수가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불연속은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필연적으로 2개는 생기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관통하는 게 생기면 그 다음번에 관통하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불연속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때랑 여기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생길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할 때랑 여기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여러 번 생기면 불연속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게 하려면 그림이 결론적으로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정확하게 맞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여기 이렇게 될 때 그냥 이 그림이라고 할게요. 여기 기준으로 불연속 한 번 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그려봤자 아무리 돌려봤자 불연속이 안 뜹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딱 한 번 뜨고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두 번 뜨는 거예요. 딱 이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가 3,8이고 여기가 극소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를 기준으로 돌렸을 때 정확하게 3,0이 찍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가 돼야 돼? 4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4라고 했고요.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 했죠. 이 베타와 알파는 극값 갖는 x.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수학2에서. 자,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8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거고요. 지금 여기가 3이기 때문에 5,4가 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 관계에 의해서 fx라는 건 x-3의 제곱, 여기는 2대 1에 따라서 6,8이 되죠. x-6 더하기 8이 되고요. 그래서 f8의 값은 25 곱하기 2 더하기 8이라서 5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이 과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상 시간보다 조금 오버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뭐 굳이 숙제를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거 좀 많죠. 이게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그래요.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그렇고 너무 많긴 하다. 적분 파트가 양이 좀 적죠? 아니네. 수학 1시간 모자란 게 이렇게 좀 크구나. 숙제는 평가원 23번부터 교육청 일단 교육청 네 그냥 29번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적분평가원의 와 이것도 왜 이렇게 많냐?